저는 미스터 파농입니다. 여기는 마슈아드 시입니다. 저는 제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제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이란에 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란은 미국의 대규모 공격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도 최근 학살 이후 바닥났습니다. 이란 주재 미국 가상대사관은 아직 그 나라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즉시 떠나라고 긴급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아르메니아나 터키로 육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이 여객기가 아니라 미사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수치는 두려울 만큼 높으며 일부 보도에선 사망자가 이미 1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슬람 정권 고위 관리들이 직접 나선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약 3,000명이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 3,000명 사망 보고서를 직접 봤으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이슬람 정권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라고 보안군에 자유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바시지 민병대, 파라자 경찰이 군중의 돌격소총과 금속탄환 산탄총, 옥상 저격수로 무차별 발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과 첫 2주 만에 거의 1만 1,000명이 구금되었습니다. 14세밖에 안 된 어린이들까지 체포되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도 부상자 치료를 막으려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감옥에 사라졌지만 기록이나 혐의, 가족 설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권이 시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교수형 대상은 26세 이르판 술타니이며 처형일은 1월 14일입니다. 놀랍게도 술타니는 변호사, 공정한 재판, 항소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빠른 처형의 첫 사례로 보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겁주려고 공개 교수형도 논의 중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시위와 자유민주주의 요구만으로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이제 트럼프가 개입해서 학살을 멈춰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미친 일입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쳐왔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트럼프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이 공형에 처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넘지 말라고 한 레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위대들이 안전하길 바라며 신의 가호를 빕니다. 이란이 매우 위험해 시위대의 무사를 바랄 뿐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먼저 총을 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겁니다. 처음 며칠간 보안군은 자제했지만 시위가 커지자 하메네이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월 9일 그는 연설에서 시위자들을 쓰레기라 부르며 강경 진압 강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슬람 공화국이 수많은 존경받는 이들의 피로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결코 파괴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공격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격할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1월 13일이란 시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계획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선택지의 반대파 소통 지원 강화가 포함됩니다. 이란 군사 인프라 시설 방해용 사이버 무기 배치, 제재 강화, 미국의 직접 군사 공격도 포함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합참의장 된 케인 장군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트럼프와 미국 의원들도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대통령에게 이슬람 정권을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들이 그를 데려가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가 고려되길 바랍니다. 그는 현대판 히틀러이고 종교적 나치이며 끔찍한 인간입니다. 이제 그가 물러날 때입니다. 국민들도 그가 물러나길 원합니다. 트럼프는 레이건이 했던 일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베를린 장벽에서 이 장벽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야톨라보다 국민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란을 위대하게 하려면 시위대가 승리해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시위대에 용기를 주고 정권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죽이고 있는 지도부를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끝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이란 전면 공격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을 실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모으고 신중하게 공격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항공모함과 타격단은 미국의 핵심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 해군은 그곳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척 현역 항공모함 중 7척은 본토에서 정비나 보급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한 척은 베네수엘라 작전으로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나머지 3척은 극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2척은 일본 근처에, 한 척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중 어느 것도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작전까지는 도착에 며칠 걸릴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표적 타격뿐 아니라 현지 미군과 동맹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화력을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회의를 앞두고 이란 사태 대응 방안 메모가 각 기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없다고 해서 미국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공모함이 해상에 없어도 미군의 공군력은 이미 타격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언제든지 막대한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지들은 이란을 둘러싸 언제든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는 공격기가 배치되어 있고 터키 인저릴릭 기지엔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보관 중입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에도 전략적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들에는 수십 대의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무장과 연료를 갖추고 워싱턴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군 지휘관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이란 정권 붕괴나 극단 행동 시 공조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최후의 심판의 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초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항공기 관측자들이 보잉 224B 나이트워치, 즉 국가 공중작전 지휘소를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비행기는 4대뿐이며 전자기 벌스와 핵폭발, 열복사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 지휘와 통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이동식 펜타곤이나 백악관 역할을 합니다. 지상지휘센터 파괴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 224B는 주요 민간 공항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 거의 목격되지 않습니다. 1월 9일이 비행기 중 하나가 네브래스카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224B 프로그램 51년 역사에서 이 비행기가 LA객스에서 처음 목격됐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워싱턴이 대결과 핵 위협까지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번 비행이 일상적이며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자유의 무기고 투어 홍보의 일환으로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Very Important Person 수송기가 아닌 최고 기밀 224B를 홍보 투어에 썼을까요? 2025년 6월 18일에도 224B가 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행동을 처음 위협한 초기 긴장 직후였습니다. 당시 공군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명확한 경고를 한 직후 다시 이 비행기가 활동을 시작하자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문가들은 유출된 논의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테헤란이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정밀한 참수 작전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내 비군사 인프라 등 특정 표적 정밀 타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핵심 정권 지휘센터를 타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은 시위대 살해에 직접 관여한 부대가 주둔한 IRGC 기지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고문으로 악명 높은 교도소, 구금시설, 폭력 지휘, 고위 관리의 자택이나 사무실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란 전역의 정권 기지 앞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워싱턴이 상황이 빠르게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군사행동이 지나치면 시위대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메네이에 원하는 기회를 주는 셈이죠.
이란인들을 결집시키고 시위대를 미국 꼭두각시로 몰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카메네이는 이 봉기가 게자 팔라비 왕세자와 미국 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조종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동된 적 용병들이 바자리들 뒤에서 이슬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란과 이슬람 공화국 반대 구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폭도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우리는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 대중을 믿습니다. 인샬라, 우리는 적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파제슈키안도 TV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를 보내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두 집단을 국내외에서 훈련시키고 외부 테러리스트를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라시트에서 모스크와 시장에 불을 지르며 모스크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소총과 중화기,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일부는 불에 태워지거나 목이 잘리고 산채로 묻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들이 우리 민족이나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것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대통령은 사람들이 모스크를 불태우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불행히도 이미 350개 이상의 모스크가 불탔고 정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담긴 주머니 영상을 국영 TV에 내보내며 미국 이스라엘 음모의 희생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일부는 싸움을 원했을 수 있지만 경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지 점령과 무기 사용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도 그냥 평범한 가족들입니다. 실제로 이란 경찰청장 아흐마드 레자라단이 시위에 대해 방금 한 말을 들어보시죠. 그는 모든 시위자를 한 명 한 명 끝까지 추적해서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명까지 폭도들을 추적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소요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라단 군대가 거리에서 아이들과 시민을 공격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평화로운 시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직 공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란 지도자들이 계속 심각한 위협을 내뱉어 워싱턴을 겁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키르 칼리바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모든 미군 기지와 군함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공격한다면 점령지와 이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 군함이 우리의 정당한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계획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우리는 정당한 방어를 단순히 당신들이 행동한 후에만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위협 징후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지역 동맹들에게 경고해야겠습니다. 잘못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또 다른 이란 고위 관계자는 위협 징후만으로도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죠? 미국과 맞설 기회도 없는 나라치곤 이란은 정말 자기 체급 이상으로 싸우길 좋아합니다. 이란은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쉽게 무작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일 전쟁 때 이스라엘 도시를 타격한 미사일과 같습니다. 동시에 그 분쟁은 이란 방공망의 무용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제공권을 장악했고 현재 이란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에 허점이 많고 미사일 방어망이 무너졌으며 군사 자원도 매우 부족합니다. 전국 시위로 이란군과 레바논, 이라크의 대리 세력도 대응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미사일을 사방에 발사하고 드론 공격을 퍼붓고 심지어 걸프만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확전은 완전한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야톨라가 정권 붕괴를 믿는다면 그는 중동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미국의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2일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들이 연락회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란이 협상을 위해 전화했고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 지친 것 같습니다.
일하는 협상을 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회의가 준비되고 있지만 회의 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명줄은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인들에게 시위와 국가기관 점거, 살인자 학대자 명단 수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그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담을 취소했고 이란 관리들에게 무의미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이란 31개 주 중 27개 주에서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시위 중입니다. 잠시 동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시위대가 외부 세계로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드문 통신 생명줄을 제공했지만 이제 그마저도 끊기고 있습니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스타링크 연결 장애가 처음 30건에서 몇 시간 만에 8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만 대의 스타링크 기기가 이란에서 작동하지만 이번 블랙아웃은 위성 연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군사용 킬 스위치를 작동해 스타링크 위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정교해 러시아나 중국이 이슬람 정권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6월이라는 이스라엘 미국과 12일 전쟁 후 스타링크 등 무단 위성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한처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적 사용 시 최대 2년 징역 간첩 행위, 연관 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AP통신이 인용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4만에서 5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말기들조차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론이 어떻게든 이란의 차단 장치를 우회할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말이죠. 일론이 해내도 이미 수천 명의 이란인에게는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스타링크 이용자와 단말기를 찾아 압수하고 이용자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르판 술타니의 공개 처형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고 이후 수백 명이 더 대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정말로 이 일을 강행한다면 국제적인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47년간의 잔혹한 통치 끝에 이슬람 공화국은 국내에서 멈출 수 없는 봉기와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 합쳐져 마침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둡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아 제한됩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직접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전선 영상도 흐리게 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가 없어 광고주 불만에도 내용 검열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